오늘 꽉 찬 기분이에요. 좋아, 좋아. 아주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게요. 한 주가 너무 빨리 간다, 그죠? 맞아요. 네. 응. 저는 때 아닌 감기가 걸려서 아이고야. 여러분들 아이고. 예,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특히 우리는 또 말을 다 많이 해야 되는 직업들이라서 그죠? 맞아요, 맞아요. 어쨌든 또 요즘 또 황사가 시작이 돼요, 서울 쪽에. 그죠? 맞아요. 가연쌤님, 혜미쌤님, 서울 쪽에 황사 시작이 돼. 맞아요. 어, 미세먼지 많고 막. 그죠? 우리 목 네. 관리 음. 잘합시다. 그래요. 우리 오늘 제일 늦게 오신 최영미 선생님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고명환 씨의 고전이 답했다라는, 요즘 좀 뜨는 책이라고 하네요. 거기에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는가? 예, 우리에게 철학적인 물음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 답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까르페 디엠, 현재를 우리가 즐겨라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게 이제 즐기는 게 아니고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려고 하면은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이렇게 사는 게 즐기는 삶이고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 저자의 고명환 씨는 자기가 어떤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순간에 그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그 책을 자기가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정말 나는 즐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건가 라고 다시 한번 죽음 앞에 가서야 한번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현재를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살자라고 답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 식당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기준을 조금 바꿨답니다. 이 나가 기준이었었는데 나에다가 남을 기준으로 하고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식당에 손님들이라면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손님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서 장사를 했답니다. 그러면 정말 손님 입장으로 제일 맛있게 내주고 그 손님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을 하고 대했더니 매출은 더더욱 많이 올랐고 손님한테서 너무 맛있는 음식 대접을 받은 기분이다 라는 이제 그런 칭찬까지 받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루하루를 아주 의미 있고 충실하게 살고 있다라고 이 책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독서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까르페 디엠 진짜 현재를 즐기고 있는 건지 저도 또 오늘 하루를 사실 즐기긴 즐겼습니다. 부산까지 가서 제가 수업을 들었고 아주 충실히 답하고 즐겁게 왔습니다. 사실 몸은 피곤하고 목은 잠기는데 예,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하루. 이상입니다. 네. 와, 역시 명의는 달라, 그죠? 고명환 씨.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네. 고전이 답했다. 최근에 안 그래도 이 책을 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사서 보지는 못했네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멋지게 공유를 해주시네요. 이 문구 너무 좋지 않나요?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는가? 자, 질문 들어갑니다. 김원길 선생님. 예, 자,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는가? 대답해 주십시오. 예, 싸우고 있습니다. 자랑 네. 한번 해주세요. 자랑 한번 해주세요.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랑 한번 해주세요. 참 막상 잘하려 이야기를 나중에 그냥 툭툭 던지세요. 툭툭. 음, 너무 갇혀진 상태에서 하려고 음, 하면 음, 더 이상해요. 그냥 맞아요. 툭툭 던져요. 툭툭. 음. 예. 좀 이따 다시 돌아올게요. 자, 예, 가연 선생님 갑니다. 아, 마땅히 저요? 살아야 할 삶을 살고 계신가요? 마땅히 어렵네.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마땅히 잘 살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새록새록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고, 또 돌아보게 되고 하는 삶을 요새 살아가지고, 제가 음, 진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정말로 잘 살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 많이 가는 요즘입니다. 음. 그 과정을 통해서, 그죠? 내가 맞아요. 다듬어지고, 또 내가 맞아요.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채워져 음.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혜미 선생님, 어떠세요?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살고 있습니다. 자랑 한번 해주세요, 오, 어, 자랑. 자랑해주세요, 자랑.
예, 저는 그냥, 아이들도 잘 챙기고 있고, 또 남편도 잘 챙기고, 일도 충실히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 즐기면서, 요즘 좀 사는 또 더 재밌어졌어요. 그래서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격하게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미진쌤 어떠세요? 미진쌤. 아, 저는 마땅히 살고 싶은 삶을 잘 살아야 하는데 지금 연습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매일매일 그 충실한다는 것이 정말로 그 순간 정말 제대로 머무르고 충실을 한다는 게 저에게는 아직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또 관점의 음. 차이고 눈높이의 차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저도 하루에 항상 이렇게 루틴으로 진행해내야 되는 것들이 뭐 17가지, 18가지 이렇지만 그걸 100%다 하진 못해요. 정말 시간적인 여유가 될 때는 그거를 다 해내지만 정말 일에 바빠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못 해냈을 때는 이게 누워도요, 자려고 누워도 막 그치. 불편해요, 굉장히. 내 스스로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다 못 해냈다라는 것에 대한 미안함, 내 자신한테 보내는 미안함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그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치. 어느 순간 습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할 때는 다 하지만 못 할 때는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그거라도 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좀 내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제 그 모임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아직 공을 안 쳐요. 못 치는 게 아니라 골프 공을 아직 안 쳐요. 안 배웠어요. 솔직히 시간도 없고,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공을 못 배웁니다. 좀 더 여유가 생기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 배우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선배 대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너무 회사, 일, 이것만 왔다 갔다 하면서 쳇바퀴 두르듯이 가장으로서의 역할만 너무 충실했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커서 다 자기의 품을 떠나고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와이프밖에 없더래요. 근데 정작 와이프랑 이렇게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게 없으니까 너무 허망하더라, 허탈하더라. 그래서 대표님 너무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내한테 그러더라고. 근데요, 그 말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싶냐면 제가 이제 그 기업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이제 교육 사업을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쑥 들어왔냐면 잘 벌고 싶은 거예요. 돈을 잘 벌어서 이거를 잘 쓰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는 솔직히 봉사를 하고 싶어도요. 돈이 있어야 봉사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서 몸으로 때우느냐,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하다못해 교육 재능 기부를 하더라도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하다못해 뭐 탭을 지원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이걸 기본적으로 어떤 머니가 좀 받쳐줘야만 내가 원하는 봉사도 만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봉사도 나름이죠. 여러 가지 봉사 있고 뭐 몸으로 때울 수 있는 봉사도 있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봉사의 개념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돈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쓰고 싶어서 잘 벌어야 돼요. 잘 벌고 싶어요. 그리고 저랑 함께하는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먹다 보니까 늘 똑같은 상황을 안주할 수는 없잖아요.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찔러봐야 되고, 끊임없이 행동으로 취해봐야만 거기서 10개 중에 1개 정도는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의 24시간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 내가 루틴을 해낼 때는 감사하지만 안 해내더라도, 아, 내가 오늘 하루 해야 될 일은 했다. 루틴은 다 하지는 못했지만, 어찌됐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이런 것에 그냥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다 보면, 이제 마땅히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 되지 않을까, 큰 그림이 채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땅히 살아야 된다는 삶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원하는 삶? 그죠? 나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이런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삶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다들 각자 나름대로 너무너무 바쁘시잖아요. 바쁘신데 또 기꺼이 자기가 읽은 책을 나누겠다고 이렇게 온다는 자체부터도 여러분들은 벌써 다른 사람과 하고 다릅니다. 지금 다른 삶을 살아내고 계시는 겁니다.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다음 쌤 하실게요. 가연 쌤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책을 요번 주에
제가 지금 아직 공부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교재랑 해가지고 제가 책을 좀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다른 책을 또 선정을 해가지고 두 개씩을 읽을 시간적인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그냥 지금 학습으로 좀 읽기 시작한 책을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어, 저희 뭐 다들 지금 조한쌤도 다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소설 콘텐츠의 흥망성쇠라고 저희 이제 지금 수업 듣는 교수님이 지으신 책인데 이게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교수들이 저자를 같이 했더라고요. 공동 저자로 해가지고 했는 건데 이 책에 딱 처음에 임팩트가 저한테 왔었던 게 스마트폰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예전에는 함께 모여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던 가족들이 현재는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웃고 즐기고 또 예전에 본 적이 없던 콘텐츠들이 작은 스마트폰 안에 다 가득하게 있고 새로운 콘텐츠 포맷이라든지 처음 보는 출연자 그리고 참신한 이야기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는 큰 기쁨이지만 그 콘텐츠 종사자들한테는 죽을 맛이다. 이게 이제 이 글에 서문에 나와 있는데 저한테 확 와닿았던 거는 스마트폰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네, 이 문구였어요. 근데 이거를 딱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언제부터 이 스마트폰에 의존을 하는 삶이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스마트폰 없으면 저희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전화번호도 암기해가지고 눌러가지고 다 전화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가족 전화번호도 외우는 게 아니라 입력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은 AI한테 불러가지고 저희가 전화를 연결해달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진짜 거실에 있는 TV는 그냥 인테리어 소품으로 지금 장착을 하고 예, 저희가 지금 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거를 하고 금융도 저희가 뭐 이체하고 하는 것도 이제는 뱅커를 안 가고 집에서 다 폰 하나로 정말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발전을 해가지고 좋은 점도 있지만 진짜 우리들한테 정작 필요한 특히 한국 사람들 정도 그렇고 가족 간의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이 진짜 이제는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건가 이런 약간 아쉬운 생각도 솔직히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만 해도 각자 식구도 4명밖에 안 되는데 다 각자 개인 플레이고 정말 식사 한번 같이 하는 것도 힘들 정도거든요. 근데 그 식사를 하더라도 각자 뭐 알림 오고 뭐 하면은 그 중간중간에 또 보게 되고 저도 보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예전처럼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식탁 앞에서 오손도손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같이 저녁 식사 한번 하고 이랬던 문화는 정말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의 삶이 정말 인간으로서의 정말 정서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삶인가? 우리가 너무 기계에 의존해가지고 기계화되어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한번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자, 우리 한 분씩 돌아가면서 모바일이 어떤 존재인지 한마디씩 해주세요. 한 문장으로. 길게 말고. 자, 미진쌤 어떠세요? 선생님에게 있어서의 모바일이란? 저는 폰을 잘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서 아직은. 그래도 멀리 있는 보고 싶은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거에 오케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 서예미쌤 어떠세요? 선생님에게 있어서의 모바일이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솔직히 한 단어로 말하면 돈줄이다. 돈줄? 돈줄? 금줄? 금줄? 돈줄. 왜냐면 돈줄. 저는 수익을 모바일로 내고 있고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고 모든 게 다 모바일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나 돈을 순간 벌 깜짝 때 놀랐어. 네, 왜냐면 저는 카톡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평소에 너무 일 때문에 폰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평소에 핸드폰을 누르거나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온라인 모바일 생기면서부터 공동구매를 오래오래 했었고 올해 15년, 16년 차거든요. 이제 강의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사실은 모바일로 공동구매, 네이버 카페,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밴드 모든 SNS에서 제품 판매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모바일계 중심에 있다. 그죠? 방금 네, 그래서 서혜미 선생님이 모바일은 돈줄이다 네. 이랬잖아요. 저 깜짝 인정. 놀랐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인정. 다현 약간,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응, 그 모바일이 우리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부터 저는 카페, 네이버 공동구매로 큰 수익을 음, 얻었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세월을 너무나 잘 겪어왔어요. 그대로. 그 음, 유행에 따라서. 그리고 좋아요, 좀 좋아요. 네, 선생님도 그렇죠. 조한 그럼요. 쌤님도. 자, 최영미 쌤 어떠세요? 선생님에게 있어서의 모바일이란? 저에게는 친구이자 선생님이다. 오, 네. 이렇게 보면, 소통도 할 수 있고, 또 모르는 거를, 어, 물어보면 챗 GPT가 딱 알려주니까. 맞아. 맞죠? 좋습니다. 김원기 쌤 어떠세요? 정보화다. 네? 정보화. 정보. 아, 정보. 정보. 네. 아, 네, 아까 아, 최민희 선생님 말씀대로 내가 모르는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는 음, 그런 직이 되니까 정보. 정보. 그래요. 정보. 음, 이걸 이제 모르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트렌드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물론 우리가 뭐 서글픈 부분도 있고, 정서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 그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좋은 부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이제 두 개가 양존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게 식당에 가면 아이들 딱 옆에 앉혀놓고, 정말 다 탭을 보고 있어요. 탭을 보거나 네. 엄마 아빠 휴대폰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영미쌤도 그렇죠. 아이 키울 때 우리는 그런 세대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젊은 음, 분들이 이렇게 보면 음, 항상 이렇게 자기들은 맞아요. 옆에서 식사하고 아이들은 탭 보면서 만화 그치. 영화 보고 있고, 예. 음, 그런 모습들이 이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음, 받아들여야지 하면서도 어느 한편으로 되게 음, 짠한 거예요. 왜 밥 그치. 먹으면서 어떤 냐 저떤 냐 서로 눈빛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식당에서 두 음. 남녀가 봤을 때 서로 휴대폰 만지고 있으면 부부, 부부. 휴대폰 옆에 대박. 내려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고 있으면 부부가 아니다. 불륜.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맞아. 이게 이제 트렌드구나. 트렌드라서 또 기분 좋게 받아들여야 되지 음,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좋습니다. 자, 우리 김홍기 쌤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루 환자 고전 수업에 하루를 충실히 살아야 큰일도 이룰 수 있다. 자, 사람 누구나 다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이 이제 일에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짜고 하지만 작은 물구멍 하나가 이제 무너 큰 제방이 이제 무너지듯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충실히 하지 않으면은 리스크가 그만큼 최대한 크기 때문에 이제 그, 그 리스크를 음.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하루 최대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는 상. 우리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미진 쌤 할게요. 네. 어, 영적인 깨어남이란 새로운 각도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원하고 새로운 장소를 갈구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새로운 눈이다. 네, 저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네, 그냥 제가 강변 산책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강변을 매일 보는 강변이라도 어떤 때는 굉장히 경이롭고 아름답다고 감탄을 하고 그 속에서 큰 행복을 느끼지만 또 어떨 때는 그렇게 밋밋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강을 볼 때랑 그 밋밋하게 그냥 지나칠 때의 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 때 나의 그 관점이라는 게 인생에서는 굉장히 관점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그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 서예미 쌤 할게요. 서예미 네, 쌤. 저는 그 다이소 회장님이신 박정부 회장님께서 1,000원을 경영하라라고 책을 내셨는데, 예전에 이제 냈었는데 저도 강의 갔을 때 보통 이런 말을 많이 드려요. 본질에 충실하시라고. 너무 유행을 따르면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책에서 박정부 회장님께서도 본질에 충실하는 경영을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2025년 저만의 이제
그 단어, 하나의 단어라고 한다면 저는 좀 본질을 찾아가자. 그러니까 나를 좀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4년에는 정말 열심히 살고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저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하고 싶은 걸 지금까지 정말 무난하게 너무 감사하게 잘 이루어 왔는데 올해는 좀 더 본질을 찾아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하던 이제 제품 판매 쪽도 지금 거래처도 뚫고 있고 여러 가지 알아보면서 강의도 하고 제품 판매 쪽도 이제 또 해가고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그 과정 속에서 원래 나는 이런 걸 좋아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본질을 좀 찾아보자. 내가 하던 거, 내가 원하는 것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본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음, 그죠? 저는 이제 우리 서혜미 선생님과 연관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본질. 저는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하루 고전 한 장, 하루 한 장 고전 수업. 거기에 184일 차에 소개된 내용인데, 이거 오늘 제가 읽었던 부분이거든요. 아침에 읽었던 부분인데, 자, 잠깐 소개할게요. 오직 나만 가진 강점에 집중하라가 이제 타이틀입니다. 음, 장점과 연관되는 단점이 장점을 가로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서 법을 쉽게 어기는 사람도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 무례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장단점을 판단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세상이 조화롭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신만이 부여받은 본성, 오직 나만의 것을 키워나간다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견고한 아성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 박태환과 김연아가 탄생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강점 혁명이었습니다. 이거 강점 혁명. 우리 보통 왜 단점에 집중하잖아요. 나의 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이게 장점이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잘못된 계산이라고 합니다. 단점을 제 아무리 수정하고 보완한들 음, 보통밖에 안 된대요. 기본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 이 장점에 좀 더 집중해서 여기에 에너지를 더 쏟아야만 더 크게 확장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단점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멋있는 강점, 장점에 기울여서 이거를 좀 더 크게 확대시키면서 보다 더 나다운 내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에너지를 집중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누고 이제 가볍게 우리 후기는 짧게 할게요. 벌써 이제 3분 남았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다 서로서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후기는 짧게. 자, 김홍길 선생님 후기. 가연쌤 그 말씀하신 스마트폰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이 부분에서 제가 진짜 이 밥상머리 교육 이거를 좀 더 좀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보죠. 좋습니다. 자, 최영미 선생님. 네. 오늘 저는 그 조한 선생님의 강점 혁명, 저 사실 단점 많은데요. 단점 막 치아 푸는 것보다도 조금 하고 강점을 조금 더 살리도록 해야 되겠다. 예, 일단 강점에 집중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아까 조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봉사에 대한 거 있잖아요. 선생님의 강점은 이 유튜브나 이런 쪽에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뭔가를 모른다 이러면 봉사해 주실 수 있죠? 그죠? 그럼요.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어, 조한생 봉사 시간 이러면 토요일 날이든 선생님이 되는 시간에 뭐 컨텐츠든 거기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늘 있으니까 거기서 공부하시면서 음. 이제 그 뭐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은 오셔서 물어보세요.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 얘기 했잖아요. 음, 모르는 사람은 예. 노트북 들고 오세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선생님 늘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니까 차라리 그게 연락을 선생님 해봐야지. 연락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요새 사업 네. 계획서 쓰고 이런다고 제가 바빠서 오세요 어, 소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음, 항상 음, 여전해요. 똑같아요. 음, 그거는 기본이고, 그냥. 음. 그거는 기본이고, 내 나름대로도 또 이렇게도 봉사해보고 싶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림이 그죠? 있기 때문에 이제 음. 그런 그림을 그려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가연쌤. 음. 네, 저는 오늘 아까 서혜미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본질에
더 이렇게 플러스해서 지금 조한쌤이 얘기했던 강점 혁명,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저의 강점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걸로 저는 좀 밀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예, 많아, 너무 많아. 좋아요. 그래서, 예,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파이팅! 좋습니다. 서혜미 쌤님. 네, 저는 오늘 최영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마땅히 잘 살고 있는가. 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카르페 디엠. 좋습니다. 자, 미진 쌤. 네, 저도 오늘 최영미 선생님 말씀하신 마땅히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해서 좀 충실하게 시간을 좀 더 잘 써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에너지를 서로 음. 교환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어지네요. 자, 오늘도 너무너무 열심히 잘 살아내신 자신을 위해서 크게 박수 쳐주시고, 내일도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 응원하겠습니다. 카르페 디엠입니다. 모두들 굿나잇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되세요.